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2018년을 결산하고 2019년 취업 준비를 위해서 벌써 4번째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구직자들의 특징도 이야기했고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지난 시간은 조금 어려웠죠. AI 채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취업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면접입니다. 이제는 여러 채용 방식들이 면접에 가장 많은 무게가 쏠려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면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용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자기소개서, 스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면접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기업들이요, 최근에 면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여러 평가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인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또 이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면접의 가장 전문가를 좀 한번 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옆에 있지만 또 이런 소개를 받으니까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 면접은 공기업이라든지 또 이번 사기업, 금융권도 가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만큼 한번 같이 면접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면접에 합격해야 커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합격하지 못하시면 일단은 그냥 취준생이에요, 계속.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 채용의 절차 중에 면접을 합격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먼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스펙을 준비는 많이 해요. 뭐 토익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소서 쓰는데 시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면접에는 준비를 안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생들 만나면서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들어요. 예. 그리고 특히 저희도 교육을 하러 가다 보면 자소서 학생들 구름대처럼 있습니다. 인적성 구름대처럼 있어요. 면접 가면 학생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면접은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도움을 주면 조금 더 바로바로 성과를 또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자소서 클리닉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돼야 면접 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먼 얘기여서 그런지 좀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모의 면접 같은 걸 보게 되면 준비가 안 됐는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원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비가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면접도 이 여러 전형 중에 하나고 내가 이 필기라던가 자소서를 붙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면접을 뒤로 준비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200명이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했는데 그 친구들 대상으로 면접합시다. 그러면 10명도 안 합니다. 네. 이런 거 좀 우리 구직자분들도 학교에서 이런 면접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는 좀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특히 처음에 좀 같이 나눌 부분은 면접 도구입니다. 면접 도구라고 하면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PT 면접이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냐, 아니면 토론 면접이냐, 협상 면접 이렇게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는 평가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지원자를 뽑는 데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마다 면접 보는 데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 토론 면접을 보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안 봐요. 이 차이가 보통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면접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면접들은 전부 면접관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반해서 이거는 지원자들끼리 대화를 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요.
우리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고려해서 면접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을 하는지 오늘 조금 같이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프저를 달고 시작을 할게요. 지원자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보고 싶다.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 예, 저는 당연히 토론, 협상, 토의 면접이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정훈 대표님 혹시 이쪽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친구들한테 좀 좋은 점수를 주시는지 조금 이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좀 이렇게 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토론, 협상, 토의 면접 요즘에 또 이제 영어로 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GD 면접, G드래곤 아니고요. 이 그룹 디스커션 그리고 GA 면접도 있습니다. 그룹 액티비티. 근데 결국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은 태도와 그리고 면접에 임해서 제가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논리를 좀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수를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관찰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개입을 하지 않고 이 지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자세히 보면서 이 면접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 이게 잘하는가를 잘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첫 번째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태도 이런 걸 좀 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텐데 7대7로 면접을 보는데 한 지원자가 논리왕이에요. 논리 대왕이에요. 대왕. 논리가 정말 뛰어난데 이렇게 그 펜으로 상대방 지원자를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4번 지원자께서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을 하면서 논리는 정말 뛰어난데 비언어적인 태도가 나빠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어느 쪽에 이 평가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좀 볼게요. 만약에 지원자의 논리력을 보고 싶다면 어떤 면접을 할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 면접, 세일즈 면접이죠. 사실 이 부분은요. 저는 관찰 면접 되게 잘 하는데 우리 연정훈 대표님이 세일즈 면접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 조금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세일즈 면접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세일즈하는 것도 있고 실제 그 회사의 제품을 세일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 면접의 키워드는 바로 세일즈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아이디어가 없거나 논리가 없으면 당연히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일즈를 할 때 정말 그 세일즈를 하는 셀링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세일즈하면 재밌는 게 거의 10명 중에 2명 지원자는요 상황극을 합니다. 들어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보셨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는 면접관의 입장으로서 그게 되게 대단하다, 재미있다가 아니라 식상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여러 개인 주제에서 나눠서 PT 면접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주제가 한두 개 정도에서 나오는 PT 면접이면 정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한두 개의 전략은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전략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좀 추가 전략까지도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지원자가 가진 잠재 역량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행동 기반 면접입니다. 행동 기반 면접은요. 성과 중심의 면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통해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가졌고 이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자기소개서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면접관이 해당 경험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변화된 게 무엇이고 변화된 그 특성이나 본인의 교훈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를 종합적으로 딱 한 번에 보기 위해서 보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분에서는 구조화 면접, 스트럭처리드 인터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화 면접을 진행을 할 때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주질문, 확인 질문, 되질문, 그러니까 세부 질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구조화 면접인데 그 안에서 구조화된 평가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경험 기반 뭐 BI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나의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을 뭔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이거는 일단 나의 역량을 판단하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정음 대표님 혹시 이 BI 면접을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좀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지원자의 자소서가 별 내용이 없을 때는 혹시 어떤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 BI가 아무래도 그 성과 중심, 행동 중심의 어떤 과거의 상황을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역량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보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상황 질문 던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쉽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하고 맞지 않는 성향의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없다면 이제 예측으로 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요. 만약에 이게 BI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과거에 본인과 성격이 맞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사례로서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상황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상황에 대한 거를 듣고 결국에는 이 경험으로 얘기해 볼 수 없겠네요, 이게 네,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 기반 면접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거기에 맞춰서 끌어올려 가지고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기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전형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 기반 면접 같은 경우 혼자 연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사실 혼자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행동 기반 면접, BI 기반의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학교나 이런 데서 스터디라던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면접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취업 캠프인데 여기에서 보통 행동 기반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꼭 참가를 해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원자가 가진 직무 역량을 측정해 보고 싶다면 어떤 걸 할까요? 당연히 인바스켓 면접이나 롤플레잉 면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바스켓 면접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상황 면접과 비슷한데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요, 직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가 입사를 해서 이 직무에서 일을 할 때 A랑 B가 있어. 어떤 걸 너가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할래? 라고 선택사항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인바스켓 면접입니다. 특히 이 면접 방식은요, 글로벌하게 쓰이는 면접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베트남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컬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사람이 직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행동을 볼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바스켓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공대, 우리 엔지니어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단계별로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의 실제로 인바스켓 면접이 BI 면접에서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롤플레잉 면접도 많이 하는데 이 롤플레잉 면접은 역할을 주고 소화를 하게 하는 면접입니다. 롤플레잉 때 너무 몰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어느 정도 선을 좀 조절해야 되는지 조금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선을 딱 뭐 정량화된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데에서는 점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컨설팅 자료 2장을 만들어서 그 PT로 하고 롤플레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쓰여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역할극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뭐가 숨어 있냐? 직무 역량이다 보니까 논리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롤플레이에서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인바스켓 같은 경우에도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실무에서 쓰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거래처 A, B, C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고 그 거래처랑 했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도 만들어야 되는 인바스켓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바스켓 면접은 실무 경험이 없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면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턴을 강조하신 게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턴 경험을 통하면 이런 면접에 상당히 많이 적응해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방학 시즌에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겨울방학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인턴 또는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지 찾아보시고 직접 발로 뛰어라,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마 극적극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꼭 준비를 하셔야 잘 볼 수 있는 게 면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면접은요, 결국 여러분들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협업해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면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게 저는 피드백 받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주변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단 여러분들 가까운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취업을 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을 한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찾아보시고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참 많이 해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십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준비를 적극성을 띄워라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에 면접 전형이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에는요, 면접을 보고 났을 때 본인이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잘 모르게 이런 비교적 균등한 수준의 질문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면접에 가면은 좀 이렇게 표준화된 질문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네, 아무래도 표준화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좀 또 공정하게 또 면접자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면접들 속에서 질문 자체도 이제 구조화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A를 물어봤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B, C, 그다음 그 외에 추가 질문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공통적으로 또 지원자들의 답변들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균등한 수준의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딱 보여요.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이 다르면 대답하는 거 듣고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듣는 거 듣고 잘하네 못하네가 오히려 더 쉽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수준이 최근에는 다른 지원자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어떻게 내가 더 뻔하지 않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50% 이상 외부 면접관을 최근에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소비재 회사들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리테일 업계에서 임원 면접, 그러니까 실무진 면접이 아닌 임원 면접은 외부에 개방해서 면접을 보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면접관들이 최근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셨을 때 내부, 외부 면접관이 동시에 이 채용에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내부냐 외부냐 누구인지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내부 면접관이시라면 분명히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을 잘 뽑으려고 하실 거고요. 외부 면접관이라면 주어진 평가 역량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허튼 점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의외로 평가 방법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막 복잡할 것 같은데 매우 단순하거든요. 어느 정도 단순한지 좀 혹시 우리 연정훈 대표님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평가했을 때는 점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합산 점수 하나만 기재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딱 아예 본인들이 맡았던 부분에만 또 계속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면접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또 면접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3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등부터 10등은 약간의 호불호가 내부 외부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외부로 오는 면접관님들도 사실 이제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대표님도 느끼셨겠지만 나이대가 70년대생의 나이대들을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렇죠. 면접관이 좀 젊어지니까 면접장 분위기도 좀 밝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외부 면접관으로 갔던 그 기관에 저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으면서 면접 봤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면접관으로 왔지만 그래도 그 기관을 대표하는 면접관이다 보니까 면접관의 이미지도 좋아야지 지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좀 면접 보다가 우리 경련이 좀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뭐 어찌 됐건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평가 지표 자체가 너무 좀 단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단순한 만큼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뽑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좀 지켜볼게요. 인적성 검사, 심리 검사 등이 면접 전형에 활용되는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옛날에는 우리가 사기업에서 보는 이 필기 시험이라고 보통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단순하게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에 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인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얼만큼의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면접 때 어떠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인성 검사의 결과 점수와 적성에서 나온 이 사람의 성향 점수를 가지고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끌어내고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짜가지고 구조화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는요,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가 단순하게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해가지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는 게 아니고 면접 전형에 대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자료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적성 끝났으니까 패스했으면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면접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갑자기 면접관들이 만든 질문은 없다. 그러니까 비전문적으로 비구조화된 어느 날 갑자기 면접을 보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띡 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전부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꼭 준비된 면접 질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답을 한 걸 듣고 면접관이 다시 질문을 진행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혹시 이 구조화 면접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실력이 좋은 지원자들은 상관없는데 실력이 좀 부족한 지원자들은 구조화 면접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좀 보이나요, 혹시? 일단 그 부족한 지원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컨텐츠를 많이 준비 안 하는 지원자 같아요. 컨텐츠. 그래서 원래는 이 구조화라는 것 자체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추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서 답변 자체를 망설이거나 생각하다가 그냥 답변을 놓치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질문에 최소한 3개 정도의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구조화의 질문으로 여러 개의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좀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접관님 다음에 제가 입사하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빠른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웠는데 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면접 갔을 때보다 최근에 면접을 갔을 때가 면접관님 이 부분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원자들의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요. 빠른 포기는 빠른 불합격을 가져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이슈를 좀 갖고 온 게요. 면접 응시생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정원 대표님하고 제가 면접 보는 시기는요. 면접을 가서 혼났죠.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러니까 혼나러 가는 게 면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 30대 지금 30대들이 있는 세대는 면접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에다 피드백을 받고 나오던 세대인데 요즘에는 면접관들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고요.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잘하셨어요라는 말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면접 응시생들의 공정성을 높여주고 되게 배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지원자들한테 몇 초 남았다 이렇게 뭐 알려주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라고 해도 저는 조금 그냥 제가 좀 알려주는 이런 좀 편입니다. 좀 이렇게 면접관으로 가시면서 지원자들 위해서 특별히 좀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제가 하는 배려는 일단 첫 번째 면접 때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오프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면접 때. 아이스 브레이킹.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하고 오셨으면 맛있는 반찬이 어떤 거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마지막 면접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니까 에너지를 다 쏟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면접관도 그 회사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면접자들에게 더 배려를 해줘야지 면접자의 역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지원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그 몸살까지 걸려가지고 또 안에 또 추운 날이었긴 했지만 안에 또 히터를 많이 틀어주니까 땀이 여기서 툭툭툭 떨어지는데 휴지를 옆에 계신 면접관님 주셨어요. 그 면접 볼 때 닦으면서 면접 보는데 되게 안쓰러웠지만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건 자기가 닦아야 되는 거지 뭐 면접관이 더 챙겨줄 필요는 없었지만 지금은 좀 더 면접자들이 답변을 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배려심을 좀 가지고 면접에 대해서 질문도 좀 부드럽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연정원 대표님과 저하고는 무섭게 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이게 배려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배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무섭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는 자료를 제시하는 PT 면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가면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발표하시오, 이것만 인터넷에 있지 어떤 자료가 주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일단 여러분들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읽을 건 주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면접 들어가셔갖고요, 자료 요약을 하지 마세요. 이 부분 팁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토의처럼 진행되는 토론 면접이에요. 최근에는 싸우지 않게요, 디스커션 위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싸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끌어내는 면접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 기반 면접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접관이 사전 정보를 알 수는 없으나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쓴 자기소개서가 바로 행동 기반 면접에 준비하는 데 가장 첫걸음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직무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 기초 능력이 직무랑 연관되지 않을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계열 기초, 전공 기초 책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직무 역량 면접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 면접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영어 필기 시험을 보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볼 때 여러분들 최근에 영어 면접을 필요한 직무에서는 아주 세게 보고요,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서는 아예 그냥 기본 점수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용하는 인재 유형별로 면접의 방식도 바꾸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면은 면접 이렇게 본 데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결국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면접관하고 교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태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잘 하시고요. 면접장에서 도착하는 시간, 발표하는 시간 다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면접관하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교감이 돼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꼭 느낌과 교감을 통해서 전달하는 노력 꼭 필요하겠습니다. 연정금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4회 동안 시청해 주시면서 아마 좀 더 취업이 역량이 높아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꼭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면접은 전달이 아니라 설득이다.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외워온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면접관님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의도에 맞게 답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회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 no, you know.